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이케고요. 오늘 주가 2.8%. 어제의 캔들 안에서 거의 그냥 움직임을 가져갔던 오늘 하루였는데 2차전지가 전반적으로 일단은 그렇게 반등의 분위기도 아니었고, 그리고 시장도 다시 한번 어제와 같은 흐름이죠.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명확합니다. 코스피의 강세의 근본적인 원인에는 저평가, PBR 1 미만의 종목들이 오늘도 다시 한번 움직임을 가져갔고, 그나마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오후장에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약간은 이동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다는 거. 오늘 이케한테는 좋은 이슈가 나왔죠. 다들 보셨겠지만 오늘 SDI가 컨콜을 했죠.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전고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좀 빠른 것 같아요. 4분기에 샘플을 공급했다라고 하니까, 그쵸? 일단 샘플입니다. 양산을 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보면은 확실히 SDI의 노선이 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여전히 뭔가 점유율을 엄청나게 늘리겠다라기보다는 얘들은 기존부터 프리미엄이지 않습니까? 전략 자체가. 그러니까 프리미엄의 그 성능을 정말 극대화하는 거,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점유율을 확 늘렸다가 그게 이제 시장이 쪼그라드니까 점유율 대비 수요가 이제 줄어들면은 매출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SDI가 점유율 자체가 5% 내외 이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확실히 실적에 대한 데미지를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많이 안 줄었죠. 매출도 늘었고 역대급 매출을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죠. 전고체 시제품. 지난번에 언제였죠? 이때였나요? 네, 이때 공시 나오고 약간 좀 비슷한 흐름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케도 어쨌든 간에 지난번 공시 내용은 증설 요구, 그 전고체 때문에 이제 황화리튬 쪽에 데모 그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증설을 요구를 받았다. 그래서 그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도 증설을 한다라고 공시했던 거고, SDI도 어쨌든 간에 전고체 쪽으로 정말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한 것 같아요. 이러면 문제는 뭐냐면은 다른 기업들도 놀랬겠죠. 이미 대부분 다 기업들 사이에는 이런 것들을 알고 있겠지만 이제는 부지런히 좀 따라가 줘야겠죠. 이게 처음에 테슬라가 그랬던 것처럼 결국 선점을 누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HBM도 똑같아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전기차 같은 영역도 마찬가지였고, 어쨌든 여기는 신규로 개척해 나가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HBM도 기존과는 좀 구조가 다른 그 메모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고체 쪽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SDI가 좀 앞서 있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일본 쪽도 있고 미국 쪽 기업들도 있는데, 요즘에 이제 정부 쪽에서 그런 얘기들이 자주 나와가지고 이케가 중간중간에 그 반등을 보여줬었죠. 샘플로 성능과 수명 테스트 진행하고, 결국 계속적으로 연구해 나가고 업그레이드 해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핵심 소재에 대한 양상 성능을 확보하고 대용량화를 위한 극판 기술,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샘플을 만들었다라고 해가지고 전고체가 이미 완성이 돼서 끝났다 이것보다는 이거 가지고 테스트 돌려가지고 결과 알려주면 우리가 더 업그레이드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케 입장에서는 이제 오히려 더 모멘텀 같은 부분에서는 불리한 부분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주가는 오늘 음봉 나왔습니다. 그 이슈 나올 때 잠깐 좀 올라갔거든요, 오전에. 근데 이제 2차전지랑 시장이 계속적으로 저점 밀고 내려올 때 그때 이제 맞춰가지고 내려왔고요. 어제보다는 저평가 종목들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습니다. 강하진 않았고, 이런 것들도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죠. 우리나라 시장이 움직이려면 어쨌든 반도체나 2차전지 애들이 움직여줘야, 그래야 지수가 올라가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HLB 같은 바이오 종목들이 뭔가 그 호재를 힘입어가지고 그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긴 하지만 코스닥 지수가 막히진 않아요.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랑 아직까지는 시가총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HLB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시가총액이 늘어나면은 에코프로 정도는 커버가 되겠지만, 확실히 에코프로가 주는 하방 압력이 코스닥 시장에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코스피에 있는 2차전지
양극재 애들도 거의 코스닥 지수랑 비슷한 움직임을 가져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차트상으로만 보면은 대부분 다 저점 구간이에요. 저점 구간이라 하방 압력에 대한 그 리스크가 크진 않거든요. 크진 않은데 답답한 거죠. 뭐 미장이 올라가도 빠져. 코스피가 올라가는데 엄한 애들만 올라가. 인기 없는 막 증권주, 금융주, 보험주, 뭐 그 다음에 완전 개별 종목들, 그런 중대형주들만 올라가 하니까 이걸 심리적으로는 진짜 좀 버티기 힘든 상황은 맞아요. 미국 시장은 명확하게 엔비디아 올라가고 테슬라 올라가고 나스닥,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오늘 둘 다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후장에 뭐 찔끔 반도체 반등 나온 거, 그게 지수에 영향을 주진 않았고, 이러면 이케도 그냥 차분하게 시장에 일단 메인 업종들이 움직이는 그 턴을 기다리는 동안 최대한으로 얘가 지금 해줘야 되는 것들을 해나가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래쪽으로 갭을 메꿔도 지금은 기분이 나쁘지 않고, 위쪽으로 바로 양봉이 나와도 뭐 문제가 되진 않는다. 다만 이제 음봉이 나오고 갭을 메꿔주면은 찜찜한 부분은 조금 될 수는 있긴 하겠죠. 오히려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 주면은 그러니까 이 마음은 더 편할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갭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건 이게 또 언젠간 내려오겠지, 약간 이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일 음봉이 하나가 나와주면은 뭐 어차피 저점 라인은 어제보다는 조금 높긴 하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기다리는 게 결국 17만원 초반 이 영역을 메꿔줄 건가 메꿔주지 않을 건가 요건데, 이날 고가가 7,100원이고 그러면은 16만원부터 17만원까지는 3,000원 여유가 있는 거고, 그쵸? 지금 여기거든요. 여기를 완전하게 메꿀지 아니면은 17만원 정도만 찍고 올라갈지, 그거에 대한 부분도 뭐 아직까지 확실하진 않지만 저는 음봉하는 우리가 충분히 좀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FOMC가 예정되어 있는데 FOMC에 대한 압박은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금리 인하가 뭐 이번에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뭐 3월에 금리 인하 하든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하든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작용되는 건 똑같거든요. 개인적으로 3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진 않아요. 할 것 같진 않은데, 이미 시장도 이제 FED 워치 그걸 보면은 3월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내려갔거든요. 시장도 그거를 어느 정도 반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하방 압력은 저는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너무나 다른 나라 시장이랑 반대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여기 저점 부분에 있는데, 사실 2차전지가 저점을 만들었다라고 봐야겠죠.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뭐 반도체도 같이 이제 밀려 내려오긴 했지만, 이제는 흐름들을 좀 정상화시키고 저는 반등 구간을 하나씩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양시장이, 제가 늘 이야기 드리지만 양시장이 같이 올라가는 텀이 만들어져야 된다 했는데, 어제는 명확하게 그게 반대 패턴이 나와버렸고, 오늘은 약간 좀 같이 밀리는, 시가가 떴지만 미장 때문에 시가가 떴지만 좀 같이 밀리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음봉 하나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반등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뭐 내일 시가가 뜨고 나서 그때부터 조금 더 강세 흐름이 이어진다거나, 사실 뭐 이케 입장에서는 뭐가 되든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해요. 아마 움직임을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뭐 전고체 이슈, 약간 독자적인 이슈거든요. 이전에도 이케가 버티고 할 때 2차전지 애들이 이걸 안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런 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1월 동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케는 그나마 좀 편한 포지션에서 우리가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차분하게 다음 사이클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아래를 찍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갈 건지. 근데 177만 5천 원이라는 가격에다가 종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17만 원을 한번 찍으러 내려올 것 같긴 해요. 물론 뭐 16만 뭐 6천 원, 7천 원, 8천 원 여기까지도 중간에 이제 뭐 저가 라인이 만들어지긴 하겠지만, 만원 단위로 움직이는 특성을 고려할 때 종가는 17만원 언저리에다가 끝내놓을 확률도 조금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뭐 양봉이 나오든 음봉이 나오든 우리는 지금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캔들에 너무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전고체는 뭐 결국에는 이제부터 시작인 거고, 지난번에 이제 증설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전고체가 조금 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연구가 되고 여기저기 샘플이 나오고 하면은 그런 요청들이 더 추가로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건 미래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감을 이케한테 좀 이렇게 부여해줄 수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분리할 거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양극재들이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인 거고, 뭐, 2차전지 업황이 뭐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결국에는 이런 프리미엄도 각 기업들의 굉장히 좀 중요한 전략일 수가 있다. 또 화재 위험이 요즘에 많아가지고 그 화재 안정적인 측면에서도 전고체가 굉장히 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차분하게 좀 기다려 보시죠. 우리나라 시장이 워낙 삐꾸여가지고 그것만 좀 고치고 예, 수정을 하고 나면은 뭐 어쨌거나 2차전지랑 같이 올라갈 때 조금 더 힘이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반도체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 돈이 들어올 때 양봉을 보여주는 거랑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 양봉을 시도하는 거랑은 등락률 차이가, 종가 차이가 생각보다 꽤 많이 납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오늘은 조금 시간을 줄였네요. 그래도 굉장히 좀 길긴 하네요. 오늘 SDI 이슈가 나와가지고 저희 링크 아래쪽에 이거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EK라고 남겨주시면 저희 무료 종목들 매주 진행합니다. 1월달은 대부분 다 보통 수요일 전에 마무리가 됐고요. 수익률 다 채웠기 때문에 끝나는 거겠죠. 지금 시장 난이도가 너무 높다 하시는 분들 뭔가 기회인 거 같다라고 공감은 하실 거예요. 지수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 증시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반등을 안 보여줄 건 아니니까 뭐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뭐 기회라고 저도 역시나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종목 같이 매매해 보셔도 많은 도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 또 상반기 지금 신고가 도전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 기아도 마찬가지고 대표적으로 오늘 좀 밀리긴 했지만 어쨌든 상반기에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줄 것 같아요. 시장이 금리 인하라는 그 방어책이 있기 때문에 유망 기업들 또 종목 웹으로 정리해서 제공해 드리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매매도 하시고 이거 또 받아가시면 투자하실 때 또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또 인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